오늘 주제 바로 한번 열어보고요. 시장 전략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MRO 시장 개척에서 K조선과 방산의 가치가 오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 시장에 부각받은 이슈는 아니지만 오늘 또 한 번 부각받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풀어주실까요? 일단은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제가 이제 그 미군 주한미군 관련해 가지고서 이런 군납 한 11년 이상 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쪽에서 했었고 네. 또 해외 쪽으로도 많이 했으니까 이런 부분 뉴스가 나오면 좀 저도 관심 있게 보는 편인데 요 내용을 보면은 지금 굉장히 좋은 시장에 들어가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하나그룹이 그렇게 해서 하나오션이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런 그 전체적인 그룹 자체를 하나의 그 방산을 핵심 가치로 두는 그런 코어 밸류로 두는 그런 그룹으로 현재 상당히 재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화약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물론 그 처음 시작 자체가 굉장히 그 군납이라든가 이제 이런 방위 산업이라든가 이쪽하고 연관이 많았기도 했는데 여기서 지금 굉장히 확장이 돼 있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 필리 조선소 같으면은 미국의 그 3대 조선 정확히 얘기하면 군함을 만드는 조선소가 3대 조선소가 있는데 여기 필리가 있고 그다음에 헌팅턴 잉글스가 있고 그다음에 뉴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하고 이제 같이 하는 것 중에 이제 필리랑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인수를 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에 대한 군함 건조를 위해서 FCL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FCL이 신청이 돼가지고 이게 통과가 되려면은 결국은 그만큼 이제 미 정부에 대한 요구 사항들을 우리가 또 그만큼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또 그다음에 하나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좀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거는 그동안 최근 한 3, 4년 정도의 이 행보들을 봤을 때 하나그룹은 그동안에 그 삼성에서 탈레스를 사온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각종 그 국내에 있던 그 여러 방산 자회사들 혹은 한국 지사들을 계속해가지고 흡수를 해가지고서 굉장히 크게 방산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어떤 그 코어 밸류를 만들었던 거를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게 조선 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산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K방산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단순히 미국 시장이 아니라 그동안 미국이 손을 대지 않았던 제3세계하고 그다음에 유럽 시장 쪽으로 이제 K방산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훨씬 되게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업계 같은 경우 이 방산 MRO 시장 도전을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은 단순하게 그럼 하나만 혼자 다 먹을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미 정부가 절대 그 수의 계약을 주는 경우가 없고 반드시 경쟁자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입찰을 하겠죠. 네, 예. 100% 네. 솔리시테이션을 붙이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업체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 업체들을 중심으로 즉 지금 현재 그래도 어느 정도 군납 실적이 있는 그런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분명히 또 다른 FCL을 획득하려는 그런 업체들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또 조금 조선을 중심으로 하되 그래도 그중에서 방산할 만한 업체가 어디일까를 잘 지켜보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좀 중요한 소식이 나왔던 게요. 하나그룹에서 이전에 필리조선소를 인수했잖아요. 근데 그 필리조선소가 전문가님 말씀하셨던 FCL 같은 경우에는 그 MRO 사업을 하기 위한 또 인증 보완인데요. 요거를 신청을 했다고 해요. 근데 왜 그랬냐면은 미 군함 시장이 54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이 MRO 사업에 진출을 하게 되면은 기업적인 가치도 굉장히 커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문가님 말씀하신 거는 하나그룹주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사가 분명히 있을 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도 시장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MRO 사업 관련한 전 섹터 안에 포함된 기업이 다 좋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선별을 해야 될까요? 우선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조선 산업들은 거의 대부분 아마 참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먼저 발을 들여놓느냐에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한국조연선해양,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 뭐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여러 가지 방산 업체들 중에서도 또 여기에 연결돼 있는 업체들이 있고 일부는 또 실제로도 이미 그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패키지 계약을 해 가지고서 미국과 어느 정도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방산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또 확인을 하고 들어가신다 그러면 상당히 괜찮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뭐 인증까지 12개월이 걸린다고 하니까 그게 MRO 사업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데는 시간차가 있다 보니까 그 모멘텀 기대감들도 그렇게 짧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같이 방산업체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를 한 번만 더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MRO라는 것이 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그래서 네. 그러니까는 정확히 얘기해서는 유지 보수, 그 다음에 수리, 그 다음에 여기 운영에 관련된 계약이란 말이죠. 보통 미국 같은 경우 이걸 3년에서 5년짜리로 해가지고서 계약을 만들고 필요한 경우에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연장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미 국방성 정책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한다 그랬을 때 3년 정도 걸렸다. 그러면 한 3년 정도는 먹거리를 단독으로는 못 가져가더라도 누군가 하나는 분명히 데리고 갈 업체들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들에게 그러면 미 정부는 한 회사에나만 절대 몰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눠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계약처 입장에서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그럼 누구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결국은 많이 만들어 본 회사가 정확하고 유리하겠죠. 유리하고. 그다음 네. 두 번째 뭐냐? 그래도 만나서 거래를 터본 회사가 좋죠. 그렇죠? 안심이 되죠. 안심이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선 중에서도 어느 정도 배 잘 만들어 본 특히 전투함을 만들어 본 경력이 있는 회사. 그다음 두 번째 그리고 미국 방송하고 군납을 해본 적이 있는 군납 업체들 중에서 괜찮은 업체들이 여기에 들어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업체들이 어떤 업체인지를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일단은 그 중에서 가장 큰 애만 하나만 부른다면 네. 네. 오늘 대박을 친 HD 현대중공업 영업이익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죠. 네. 오늘 실적 엄청나게 좋았죠? 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예, 2,000% 올라가는 게 1,900% 올랐. 예, 그렇죠. 네. 거의 그 정도 올라가는데 자, 이 조선업이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그 건설하고 똑같아가지고 불황일 때는 완전히 다 죽어 가다가도 뭐 하나 잘만 터지면 그야말로 갑자기 죽던 게 확 살아나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건설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그런 종목이 있는 것처럼 이런 조선도 지금까지 해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그 불황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불황이 오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거기에다가 오히려 이제 앞으로는 오히려 지금 더 올라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그리고 이미 이런 방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미 반영이 된 그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가 고점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부는 물론 이제 고점인 종목도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바닥을 디디고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몇 개가 지금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 종목들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현대중공업인데 이 현대중공업이 FCL 신청 가능성이 높다는 게 왜 그러냐면은 또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22일에 헌팅턴 잉글스를 얘네들이 방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 해군 그 조선 3대 업체가 필리하고 그다음에 헌팅턴 잉글스 그다음에 뉴포트라 그랬죠. 그러면 그 중에서 지금 헌팅턴 잉글스를 HD가 접촉을 했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같이 해서 조인트를 해가지고 뭔가 계약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서 이걸 가지고 FCL에 신청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업체가 제가 볼 때는 현대중공업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그동안의 전통의 조선 강자였고 그다음에 재작년 2023년부터 이미 흑자로 전환을 했는데 흑자 전환을 한 다른 여러 조선 업체들도 있지만 그중에서 특히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두드러지는 그런 그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 문제가 지금까지는 뭐 발목을 잡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추후에 실적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이게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신규 조선 특히 LNG 운반선 이게 만약에 또 이제 잘 됐을 경우에 미국에서 다시 또 이거를 어느 정도는 또 협약을 해가지고서는 헌팅턴 잉글스에다가 기술 라이센스를 준다든가 아니면은 아예 거기에서 있는 조선소를 하나 인수를 해가지고서는 역시 이런 부분으로도 들어간다 그랬을 때 그리고 미군의 MRO, 해군 MRO를 한다 그랬을 때는 더욱더 한 번 더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